7년 결혼 생활 끝에 찾아온 아내의 2주간의 별거 제안은 남편의 삶을 앗아갈 치밀한 배신극의 시작이었다. 순진한 줄 알았던 남편이 모든 것을 잃은 절망 끝에 아내와 그 공모자들에게 지옥 같은 복수를 선사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는 실화극. 현장이 끝난 목요일 저녁은 언제나 그랬듯 지독한 피로의 덩어리였다.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민준에게 하루의 마무리는 곧 몸 구석구석에 밴 먼지와 페인트 냄새를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쌓아 올린 집, 이 공간의 문을 열 때마다 그는 늘 땀과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따뜻한 환영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땀과 시멘트 가루로 뻣뻣해진 작업복을 당장이라도 벗어 던지고 싶었다. 거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거나 소파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왔어 하고 건성으로라도 반겨줄 아내 서윤이 그날은 낯선 자세로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윤은 30대 중반을 넘어서며 부쩍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다. 삶의 무료함,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 모든 무게가 하필이면 그날 그녀의 굳은 얼굴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차자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을 터였다. 민주는 현관에서 작업복 지퍼를 내리려다 멈췄다. 그의 감각이 낯선 긴장을 포착했다. 서윤아. 왔어. 응.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조심스러웠다. 민주는 어깨에 맨 공구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척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힘들면 먼저 씻어. 내가 저녁 대충 차릴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민준에게 닿았을 때 그 눈빛은 갈등과 결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얇은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수많은 고민 끝에 꺼내는 단어들을 고르듯이 입을 열었다. 민준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민주는 작업복을 완전히 벗지 않은 채 현관과 거실의 경계에 서서 대답했다. 응.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잠시의 침묵 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문장이었다. 그 문장은 민준의 고단한 일상을 산산조각 내는 날카로운 파편과 같았다.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딱 2주 정도만 말이야.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순간적으로 농담인가?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서윤의 싸늘하고 진지한 표정은 그가 어떤 무의미한 소음도 듣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결혼 7년 차 우리 관계가 너무 지루해졌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대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오래 쌓여왔잖아. 우리가 정말 아직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같이 사는 건 건지 확인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동시에 겨우 그런 이유로 7년을 함께한 우리가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라는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을 바라봤다. 하루 종일 현장에서 뒹굴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든 세월이 아내의 입을 통해 지루한 습관이라는 한마디로 치부되는 기분이었다. 솔직히 말해 민준 역시 최근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다. 따뜻한 온기보다는 피로감이 더 컸던 날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별것까지 해야 할 정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권태를 인정하고 함께 극복해 보려는 노력 대신 잠시 중단하자는 제안이라니. 그래, 한번 해보자. 민주는 생각보다 쉽게 답했다. 어쩌면 그 역시 이런 휴식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자기 합리화가 그의 입을 빌려 나왔다. 지독하게 힘든 현장 일에 지쳐 아내가 이 공간에서 잠시 사라져 주는 것이 오히려 짐을 덜어주는 행위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민준의 대답을 들은 순간 서윤의 표정. 그 얼굴에 스쳐 지나간 찰나의 감정. 그것은 망설임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묘한 안도감.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시야에 포착된 그 안도감은 그녀가 이 제안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큰 압박감에 시달렸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원하던 결론이 마침내 도출되었다는 승리의 신호처럼 보였다. 민주는 아내가 눈물이라도 보이며 정말 괜찮겠어? 라며 되물어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고마워, 민준아. 이번 기회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마치 이미 준비된 각본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배우처럼 매끄럽게 대사를 쳤다. 서윤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그 손길은 낯설게 차가웠다. 민준은 자신의 심장 속으로 차가운 냉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발전? 아니, 이건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위한 치밀하게 짜인 각본의 시작이었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안도감은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해소된 안도감이 아니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성공적인 안도감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침실로 들어갔고 민주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캔맥주를 마셨다. 2주간의 자유. 하지만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해방감이 아닌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내의 계획에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치명적인 단서가 이미 그녀의 실수로 어딘가에 남아 있었음을. 그리고 이 어색한 별거가 사실은 이별을 위한 수순이었고 그 진실을 확인하는 데는 고작 4일도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색하고 차가운 별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내 서유는 대학 동창의 집으로 간다며 간단한 짐만을 챙겨 나갔다. 트렁크 하나, 작은 토트백 하나. 7년의 결혼 생활과 그 속에서 켜켜이 쌓인 수많은 시간의 무게가 고작 그것뿐이라는 듯 그녀의 발걸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문이 닫히고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이상하리만큼 해방감을 느꼈다. 며칠간은 현장 도면이나 보면서 조용히 쉬고 싶었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누워 늦은 시간까지 영화를 보고 어지러운 거실을 치우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자유가 그를 감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서윤이 말했던 2주는 고사하고 단 4일 만에 산산조각 났다. 별거가 시작된 주말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던 일요일 오후였다. 현장 일 생각도 잊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던 민준의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오랜 친구이자 유일한 동업자인 지훈이에게서 온 메신저 알림이었다. 지훈은 민준과 서윤의 관계를 처음부터 지켜봐 온 녀석이었다. 민준아, 너 괜찮냐? 지금 뭐 하나 보낼 건데 절대 흥분하지 말고 봐라. 지훈의 거듭된 경고에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민주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답장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보내. 아니다. 너 지금 앉아 있냐? 절대 흥분하지 마라. 알았지? 지훈의 과도한 신신당부에 민주는 이미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이 번쩍였다. 지훈이가 보낸 것은 소셜미디어의 스크린샷 한 장이었다.
서윤의 계정이었다. 민준과는 이미 팔로우가 끊겨 있던 그녀의 철저한 비공개 계정. 이거 서윤이 후배가 보고 캡처해서 나한테 제보한 거야. 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딱 봐도 40대 후반은 되어 보이는, 머리에는 서리가 살짝 내렸지만 몸 관리가 아주 잘된 중년이었다. 누가 봐도 비싼 맞춤 정장에 손목에는 민준이 일하는 인테리어 현장 몇 개는 합쳐야 할 것 같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배경은 대리석 벽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윤이 있었다. 서윤은 그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있었다. 그녀가 7년간 민준과 함께 살면서 보여준 적 없던, 아니 어쩌면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조차 본 적 없던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민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새로운 시작 행복 감사합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새로운 시작 감사합니다. 별거 4일 만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 그토록 진지하고 고뇌에 차 있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나. 그 순간 지난 목요일 저녁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별거를 제안할 때 보였던 그 묘한 확신. 민준의 동의를 얻어냈을 때의 그 부자연스러운 안도감. 아, 그거였구나.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동의를 얻어낸 것에 대한 안도감이 아니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승리의 안도감이었다. 이건 권태기가 아니었어. 이건 이별을 위한, 아니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환승을 위한 완벽한 사전 작업이었구나. 민준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은 순진하고 멍청한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배신감에 속이 쓰리고 손이 떨렸지만 그보다는 차가운 냉정이 머리를 감쌌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걷히고 이제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였다. 적으로부터의 배신이 확실해진 순간 7년간 그를 짓눌렀던 남편이라는 책임감의 무게로부터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민준은 지훈이에게 알려줘서 고맙다. 나 괜찮아. 라고 짧게 답장했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서윤의 손길이 닿은 화분, 그녀가 고른 커튼, 함께 웃으며 샀던 소파. 모든 것이 갑자기 무채색의 배경으로 보였다. 게임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훨씬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다. 배신감의 충격은 여전했지만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저 순진한 권태라고만 생각했던 서윤을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만든 그녀를 부추긴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말했던 대학 동창 지연이라는 여자의 존재를 떠올렸다. 지연은 작년에 요란하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두둑이 챙겨 강남 오피스텔에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중이었다. 서윤은 그런 지연을 노골적으로 부러워했었다.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모든 것이 신호였는데 민주는 그것을 그저 결혼 생활에 대한 푸념으로만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서윤에게서 들뜬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나 지연 언니랑 있는데.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한테 진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어.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무슨 조언? 그가 묻자 서윤은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했다. 그냥 관계에 대한 얘기.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 그런 거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원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숨이 턱 막혔다. 지연이라는 여자가 지금 자신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조언의 실체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려졌다. 그것은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는 명백한 유도. 그 사진 속처럼 나 아닌 다른 남자와 나를 비교해 보라는 노골적인 지침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민주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 확인해봐. 마음껏.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저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배우의 공모자가 직접 민준에게 걸어 나왔다. 그 다음 날 오후 민준이 현장 사무실에서 도면과 씨름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민준 씨 되시나요? 의외로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민준 씨. 저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서윤이 친구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서윤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서윤이도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과 서윤 모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다. 스크린샷 한 장을 보지 못했다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괜찮습니다.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민준은 태연하게 연극의 장단을 맞췄다. 그래도 혼자 계시면 식사도 거르시고 외로우실 텐데 제가 마침 지금 민준 씨 사무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서윤이가 부탁한 것도 있고요. 서윤이가 부탁한 것. 완벽한 핑계였다. 민준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나야 했다. 이 여자가 서윤에게 정확히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접근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네, 괜찮습니다. 사무실 주소 보내드릴게요. 민준은 순순히 미끼를 물었고 그 공모자는 이제 민준의 발밑에 놓인 덫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의 현장 사무실에 지연이 도착했을 때 민준은 잠시 놀랐다. 서윤의 SNS에서 봤던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파티 광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아주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이었다. 차분한 네이비색 실크 블라우스에 무릎을 덮는 베이지색 스커트,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투명했고 값 비싼 향수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소셜미디어 속 지연이 아니라 완벽하게 연출된 걱정 많은 친구 역할의 우아한 여인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직접 뵙게 돼서 반갑네요. 그녀는 화사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네, 현장 사무실이라 좀 어수선하죠. 민준은 최대한 무심한 척 그녀를 맞았다. 아니에요. 일하시는 모습 멋있어요. 지연은 사무실을 쓱 훑어보더니 말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나 차 한잔 하실까요? 저기 길 건너에 괜찮은 카페가 있던데. 민준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먼지 나는 사무실보다는 트인 공간이 낫다고 판단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지연은 조명을 받으니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서윤이가 민준 씨 자랑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 만났다고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시작부터 칭찬이라니.
그런데 요즘 두 분 다 조금 힘들어 보여서 제가 괜히 나섰나 싶기도 해요. 서윤이한테도 말했어요. 민준 씨 같은 사람 없다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녀는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오래되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잃게 되잖아요. 익숙함에 속아서요. 그럴 때 이렇게 잠깐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말이었다.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는 친구처럼 들렸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빛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매끄럽고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서윤이는 요즘 좀 어떤가요? 저한테는 괜찮다고만 해서요. 민주는 미끼를 던졌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민준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바로 다음날 저녁 그녀가 민준의 사적인 공간인 집으로 파고들면서 현실이 되었다. 바로 다음날 금요일 저녁 지연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민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서윤이가 집에 두고 온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좀 가져다 주려고요. 뻔한 핑계였다. 민주는 순순히 미끼를 물었다. 그녀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네, 괜찮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어제 카페에서 봤던 단정한 모습과는 180도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아찔하게 높은 하이힐. 낮에는 은은했던 향수 냄새가 오늘은 짙고 달콤하게 코를 찔렀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와, 민준 씨 집 정말 좋네요. 서윤이가 말한 그대로예요. 그녀는 집안을 후어보며 감탄했다. 서윤이가 가져다 달라고 한 게 뭐죠? 아, 그건 그냥 핑계고요. 그녀는 솔직하게 웃으며 소파로 망설임 없이 걸어가 앉았다. 솔직히 민준 씨 혼자 계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살짝 꼬았다. 짧은 원피스 자락이 아슬아슬하게 올라갔다.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다. 술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쇼핑백에서 고급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이거 제가 정말 아끼는 건데 민준 씨랑 마시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괜찮습니다. 전 맥주만 마셔서요. 민주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거리를 두었다. 어머, 그러세요? 그럼 민준 씨는 맥주 드세요. 저는 와인 마실게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방으로 가 와인 오프너를 찾았다. 자기 집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는 와인을 따르고 민준에게는 캔맥주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민준 옆에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앉았다. 민준 씨. 그녀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윤이는 정말 운이 좋은 여자예요. 민준 씨처럼 이렇게 든든하고 성숙한 남편이 있다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녀의 손이 민준의 팔에 가볍게 닿았다. 의도적인 스킨십이었다. 서윤이는 지금 그냥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럴까요? 민준이 몸이 건조하게 되물었다. 확신해요. 다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민준의 눈을 더 깊이 바라봤다. 다만 뭐요? 다만 그동안 민준 씨가 너무 외로우실까봐 걱정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순간 민주는 이 여자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서윤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명백한 유혹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점심 민주는 지연에게 역으로 문자를 보냈다. 어제는 와인 고마웠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이 왔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주는 일부러 시내에서 가장 비싼 호텔 레스토랑을 제안했다. 지연은 예상대로 어제보다 더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녀는 민준에게 노골적인 칭찬을 쏟아냈다. 민준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 서윤이가 이런 남편을 놔두고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였다. 민주는 칼을 꺼내 들었다. 사실 서윤이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서요. 민준의 말에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 민준 씨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민준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흘렸다. 사실 서윤이가 요즘 어떤 남자한테 푹 빠져 있긴 해요. 강석진이라는 사람인데 무슨 투자사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강석진. 민준이 스크린샷 속에서 봤던 그 비싼 시계를 차고 있던 남자였다. 지연은 민준을 위로하는 척하며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서윤이는 정말 바보예요. 이런 좋은 남편을 놔두고 어떻게 그런 남자를 그녀의 눈빛은 당신은 잘못 없다. 나는 당신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민주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는 것을. 그녀는 지금 민준을 완벽하게 속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조언 고마워요.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민주는 그녀의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준 척했다. 지연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레스토랑을 떠났다. 강석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유혹이라는 덫. 민주는 모든 조각을 손에 쥐었다. 이제 그들이 직접 쓴 대본을 찾을 차례였다. 그리고 그 대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별거가 시작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일요일. 민주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윤이 항상 쓰던 아이패드를 발견했다. 늘 손에서 놓지 않던 그것을 어쩐 일인지 그녀는 급하게 나가느라 잊고 간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순진한 남편은 절대 열어볼 리 없다고 확신했으리라. 민주는 아이패드에 전원을 켰다. 잠금 화면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7년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비밀번호는 신뢰의 상징이라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화면을 열자마자 수많은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클라우드 동기화가 켜져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으로 오가는 모든 메시지가 이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두 개의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첫 번째 지옥은 강의사님이라고 저장된 강석진과의 대화였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숨이 막혔다. 어젯밤은 정말 꿈 같았어, 서윤아. 빨리 다시 안고 싶어. 저도요, 당신이랑 있으니까 내가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민준이한테서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그리고 두 번째 지옥, 지연 언니와의 대화창이 바로 이 모든 연극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어때, 민준이 좀 만나봤어? 전혀. 걔는 워낙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내가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알아.
멍청하긴. 아내가 자신을 멍청하긴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민주는 스크롤을 내렸다. 언니 근데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까? 민준이한테 유책 사유를 만드는 거. 그게 제일 확실해. 너도 알잖아. 내가 지금 바람 피우는 거 걸리면 위자료는커녕 재산분할도 불리해져. 그 인테리어 사무실 명의는 민준이지만 결혼 후에 키운 거라 재산분할 대상이거든. 알겠어, 언니 말대로 할게. 언니가 민준이 좀 유혹해봐. 걔 언니 같은 스타일이 약해. 언니가 조금만 흘리면 바로 넘어올걸. 대신 알지? 성공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강의사님만 잡으면 끝이지. 그까짓 거. 모든 것이 공모였다. 민준을 걱정하는 척 접근했던 지연의 모든 행동, 금요일 밤 집으로 찾아와 와인을 따르며 그의 팔에 손을 올렸던 노골적인 유혹 시도까지 모든 것이 민준을 함정에 빠뜨려 이혼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서윤의 계획이었다. 심지어 자신을 유혹하는 대가로 돈을 거래하기까지 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고 즉시 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서윤이 지연 언니 집에서 잔다던 날, 새로운 시작 사진이 올라오던 날, 결제된 호텔 스위트룸 영수증 내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민준은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다. 이제 덫에 걸린 것은 그들이었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 잔인한 연극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증거를 손에 넣은 후 민준은 놀라울 만큼 평온해졌다. 끓어오르던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냉정한 전략으로 변모했다. 7년 동안 켜켜이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들은 이제 그에게 복수의 칼날이자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는 아내 서윤과 공모자 지연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무대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이 모든 기만극의 종지부를 찍을 장소는 다름 아닌 그들의 신혼보금자리였다. 민주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지치고 약간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아내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고 있는 순진한 남편의 그것이었다. 서윤아. 응, 민준아. 무슨 일이야? 벌써 2주가 다 돼 가는 건가? 서윤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아마 강석진이라는 남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아니,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지. 그건 그렇고 오늘 저녁에 잠깐 집에 좀 와줄 수 있을까? 왜?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지연 언니랑 같이 있는데. 응. 일 때문인데 내가 와서 사인해 줘야 할 게 있어. 이번에 들어가는 상가 계약서 건이야. 내 명의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인테리어 사무실 운영권 문제도 같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고. 민주는 그녀가 탐낼 만한 미끼를 던졌다. 서윤이 가장 집착하는 것은 돈과 재산 분할이었다. 사무실 운영권이라는 단어에 서윤은 즉각 반응했다. 사무실 운영권? 그걸 왜 지금 이야기해? 알았어. 그럼 내가 지연 언니랑 같이 지금 갈게. 언니가 예전에 회계 쪽 일도 잠깐 했으니까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을 거야. 그래, 지연 씨도 같이 와. 오히려 잘 됐다. 와서 좀 도와줘. 민주는 서윤이 지연을 대동하고 올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지연은 서윤의 친구이자 조언자 역할을 맡고 있었으므로 민준의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기꺼이 끼어들려 할 것이었다. 민주는 전화를 끊자마자 숨겨둔 아이패드를 꺼내 증거 폴더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거실 중앙에 있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과 함께 노트북 한 대를 펼쳐두었다. 곧 전쟁이 벌어질 무대였다. 밤 9시.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서윤은 지난번 별거를 제안하던 날의 무거운 겉옷 대신 얇고 화사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은근한 생기가 돌았고 향긋한 샴푸 냄새가 현관을 채웠다. 그 옆에 서 있는 지연은 낮에 민준을 유혹하려 했던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화려함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묘한 우월감을 풍기며 들어섰다. 오랜만이다. 서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그래, 오랜만이다. 지연 씨도 어서 와요. 앉아요.
네 사람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지연은 태연하게 웃으며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제가 서윤이한테 잘 말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사무실 이야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제가 같이 좀 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연 씨.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민주는 노트북을 켜더니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7년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가장 긴 대사를 읊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나는 내가 권태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2주 동안 나도 너를 기다리며 지내보려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서윤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4일밖에 안 되더라고. 서윤의 얼굴에서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지연은 무슨 소리냐는 듯 민준을 쳐다봤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불안이 서려 있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민준 씨, 나 지금 바쁘니까 본론만 말해. 서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본론? 본론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는 천천히 노트북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렸다. 바탕 화면에는 서윤과 강석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깨를 기대고 찍은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새로운 시작 행복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당황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이게 다 뭐야, 민준 씨? 내 사생활을 어떻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막고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게 다가 아니지. 이건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예고편에 불과해. 권태 때문이 아니었어. 2주간의 별거는 새로운 남자와 만날 시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나에게 유책 사유를 덮어씌우기 위한 완벽한 시간 벌기였고 지연 씨는 그 공모자였고. 그는 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식탁을 붙잡고 서 있었다. 지연 씨.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집에 와서 와인을 마시자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순수한 호의였을까요? 아니면 서윤이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도록 내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고도의 연극이었을까요? 지연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서윤이 친구로서 걱정돼서 온 것뿐이에요. 민주는 지연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 노트북 화면을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화면에는 서윤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지연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띄워져 있었다. 언니가 민준이 좀 유혹해봐. 걔 언니 같은 스타일이 약해. 언니가 조금만 흘리면 바로 넘어올걸. 서윤아, 내가 지연 씨에게 보낸 메시지야. 그리고 이 문장도 보이지? 대신 알지? 성공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거. 지연 씨, 당신이 이 연극에 가담한 대가가 얼마였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서윤과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연은 서윤을 쳐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야, 서윤아.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다 공개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내가 왜 내 이혼 계획에 엮여서. 언니, 조용히 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연에게 소리쳤다.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난장판을 만들었다. 민주는 그들의 추한 싸움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서윤에게 돌렸다. 이건 강석진 씨와 나눈 대화 중 일부야. 민준이한테서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나도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을 이제 다 들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윤아. 이쯤 되면 누가 이 결혼 생활을 파탄냈는지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려 유책 사유를 만들려 했던 모든 대화 내용, 강석진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감정 표현과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어. 민주는 식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상가 계약서가 아니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이혼 소장이었다. 너희가 원했던 건 깔끔한 이혼이었겠지. 그래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고. 하지만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너희가 공모하여 나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려 한 행위, 그리고 명백한 외도. 이 모든 증거로 나는 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서유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연은 이미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다. 내가 가장 탐냈던 인테리어 사무실 운영권? 그건 결혼 전에 내가 창업했던 사업체이고 결혼 후 성장했지만 이제 너에게 단 1원도 줄 수 없어. 위자료는커녕 내가 내게 줘야 할 액수가 만만치 않을 거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의 모든 조명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공간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2주간의 별거를 원했지? 좋아. 하지만 이제 그건 끝났어. 오늘부로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는 바뀔 거고 더 이상의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 그리고 지연 씨, 당신에게도 별도로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공모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민주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뒤에서 서윤의 울음소리와 지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나가. 이 집에서. 영원히. 그의 목소리는 파탄난 결혼 생활을 향한 마지막 애도가 담긴 낮고 처절한 선고였다. 그렇게 민주는 7년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냈다. 그리고 다음 날 강석진이라는 이름 앞에 또 다른 소장이 날아가게 될 터였다. 이 잔혹한 복수의 서막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민준이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집을 떠나라고 통보한 다음 날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몰아쳤다. 서윤이 고용한 변호사는 민준이 내민 증거 앞에서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서윤과 지연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강석진과의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는 공모 정황까지. 민준이 준비한 증거 자료는 법정에서도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된 후 서윤은 전형적인 유책 배우자의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고 민준이 꿈쩍하지 않자 금세 태도를 바꾸어 뻔뻔하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민준을 순진한 멍청이로 보고 있었다. 민준아, 나한테 이러지 마. 내가 사무실을 키운 건 맞지만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내조한 대가는 받아야 하잖아. 위자료도 두둑이 줘야지.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뻔뻔한 요구를 이어갔다. 민주는 김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유책 사유를 덮어씌우기 위해 친구와 공모한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건 단순 불륜을 넘어선 사기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결국 서윤이 고용한 변호사는 민준이 내민 증거의 무게에 압도되어 더 이상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는 민준의 압승이었다. 그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은 온전히 그의 소유로 지켜냈고 사무실 역시 결혼 전 자본금을 명확히 증명해내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최소화시켰다. 서윤은 자신이 몰던 차와 대출금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자료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주 수요일 저녁 동업자 지훈이가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하자며 민준을 찾아왔다. 녀석은 핸드폰을 보며 낄낄대다가 민준에게 화면을 쓱 내밀었다. 야, 민준아. 너 이거 봤어? 드디어 터졌더라. 완벽한 사이다 결말이야. 지훈이가 보여준 것은 짧은 영상이었다. 몰래 찍은 듯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음성은 생생했다.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내가 다 망쳤어. 이 미친 엑스야. 뭐? 내가 뭘 망쳐? 내가 그 남자한테 미쳐서 다 불어버린 거잖아. 영상 속에는 한때 우아했던 지연과 민준의 전 아내 서윤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 비명과 욕설,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지훈의 말에 따르면 서윤이 상간남 강석진에게 이혼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강석진은 이미 소송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는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것도 재산 때문이 아니었냐며 서윤을 차갑게 차버렸다고 한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서윤이 지연을 찾아가 따지다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 지연은 나는 순수하게 조언만 해줬는데 내가 이를 그르쳤다고 주장했고 서윤은 내가 나를 유혹하라고 시켰다고 악을 썼다. 이 영상은 청담동 머리채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댓글들은 가혹했다. 불륜녀들의 최후다. 자업자득 남편 배신하더니 꼴 좋다. 그 여파는 강력했다. 서윤은 다니던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즉시 해고당했다.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백화점 측의 조치였다. 상간남 강석진 역시 회사에서 이 영상과 소송 내용이 알려지면서 결국 자진 퇴사라는 이름으로 쫓겨났다고 들었다. 가장 비참해진 것은 공모자 지연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오해를 풀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정말로 민준 씨를 좋아했어요. 서윤이가 시킨 게 아니에요. 거짓말.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민준을 속이려 했다. 민준은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살던 오피스텔을 금매로 처분하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한 채 잠적해버렸다. 그들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자신들이 민준을 바보로 생각하고 속이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추락한 것이었다. 그렇게 지옥 같던 폭풍이 지나갔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맞이한 첫 번째 일요일 아침, 민준은 혼자 가구 전시장으로 향했다. 서윤의 흔적이 묻은 가구들을 모두 버리고 거실에는 7년 동안 망설였던 거대한 L자형 소파와 대형 TV를 주문했다. 모든 것이 그의 마음대로였다. 그날 점심 동네 식당에서 혼자 국밥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밥이 정말 달았다. 지난 7년간 그는 항상 서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혹시 기분이 상할까, 혹시 내가 실수할까.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긴장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이 자유로움과 평온함. 민준은 곧바로 인테리어 사무실 확장 계획을 다시 시작했다. 발목을 잡던 족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이혼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배신당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이 그를 반겼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 그는 새로 나온 SUV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창문을 활짝 열고 그가 좋아하는 록 음악을 크게 틀었다. 바다가 보이는 도로를 달리며 민준은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일들을 떠올렸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지켜냈다. 그의 집, 그의 사무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의 자존심까지도. 반면 서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도 직장도 친구도 심지어 그렇게 매달렸던 불륜 상대까지도. 이 잔혹한 심판은 스스로 거짓말의 무대를 만든 자들에게 내려진 당연한 결말이었다. 민주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진짜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 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